제가 2022년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외빈 만찬을 하는 만찬장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김건희 씨와 만난 자리에서 한바구음을 짓다 이렇게 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그걸 제가 단독 취재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윤호중 의원은 본인이 이제 남양주 구리 그쪽이 지역구니까 제가 친척들을 많이 압니다라고 했더니 김건희 씨가 그 만찬장에서 미국 대통령도 온 자리예요. 그 만찬장에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럼 아시겠네요. 제가 줄리 안 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놀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지자들은 왜 김건희 앞에서 그렇게 파한대소를 했느냐라고 비판을 받았다. 오해도 받았다. 예, 오해받았어요. 김건희는 자기는 줄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줄리가 줄리는 좋은 글씨입니까? 아니잖아요. 줄리라는 있을 수 있어요. 예, 많이 닉네임 있을 수 있죠. 근데 야는 이제 도둑이 재발견된다고. 여기 이 통화 내용은 네. 거기서 작업 안에 누구도 줄리라고 불렀다. 그게 그 홍석화예요. 홍석화. 네, 내 논문 대필해 주네. 홍대 나오네. 예. 걔도 75년생이에요. 얘들이 친해요. 네. 예. 가도 줄리라고 불렀다. 그 얘기예요. 가도 줄리라고 네. 불렀다. 그러니까 예. 홍세화라는 파리 택시 운전사. 예. 홍세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돌아가셨어요. 예, 그 선생님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야. 홍석화. 홍석화예요. 예, 그분은 홍세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이런 버전이 저한테 이제 한 두세 개 더 있어요. 예. 길게 한 얘기. 네, 근데 네. 나하고 개인적인 얘기 쭉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줄리가 맞다. 예. 나는 제가 줄리라고 한 것은 요즘 로락입니다. 린닥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교포들이 미국에 가면 그렇게 이름을 쓰지 않아요. 네, 미국 이름. 그래서 나도 줄리 얘가 이제 외국 이름을 줄리 말고도 여러 개 있대요. 네, 썼대요. 여러 개 이름을 썼다야. 썼대. 그 닉네임. 줄리는 확실하다. 줄리는 확실하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이게 쭉 올라가서 김건희 씨가 조남욱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다. 그러니까 로비스트, 법조 브로커로서의 김건희는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제가 송파 이제 예. 김건희 주변에서 네. 처음에 쟤는 지 애비 같은 놈하고 같이 다닌다. 그 얘기가 의미가 있는 얘기였거든요. 쟤는 지 애비 같은 놈하고 같이 다닌다. 그러니까 조남욱이가 얘 아버지하고 동갑이에요. 36년생이에요. 조남욱 회장이. 네, 조남욱이가.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요. 예, 삼부토건 조남욱. 그래봤자 지금 90은 안 됐죠? 90 넘었을 거예요. 91살인가? 예. 36년. 예. 다섯. 90년에 딱 한국 나이 네, 90이고. 90살. 예. 89구만. 예. 그런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저 얘기하고 같이 접목을 해야 돼요. 안혜욱 선생 얘기하고. 안혜욱 그러죠? 선생. 예. 안혜욱 씨는 95년 6년경에 만났고 96년 태권도 국견 행사하면서 그럴 적에 이제 조남욱이가 불러서 이제 조남욱이 시중을 들더라 다니면서 그래서 앞에 나서서 지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지가 먼저 맛을 보고 주는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있지. 그거다고 이제 맞춰지면은 저는 이제 얘를 2003년도에 첫 봤고. 선생님께서 처음 본, 김건희를 처음 본 건 2003년이고, 안혜욱 선생은 95년에서 96년. 먼저 본 거네요. 먼저 봤죠. 그러면서 그 양반은 한 2, 3년 이렇게 만나면서 자기 친구들도 안 선생, 안혜욱 씨 친구들도 같이 어울려서 만나고 또 그런 걸로 연결이 돼요. 또 전혀 일면식도 없었는데 안혜욱 씨하고도 어느 날 통화가 돼가지고 만나서 연결해 보니까 다 알아요. 다 기억해. 지금 저 금남리에 여관 있던 자리, 옆에 주택 있던 자리, 문 방향 같은 거 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때 태권도 협회 이제 회장이니까 각 지역 순회 다니면서 이제 서울에 왔다가 춘천 가면서 지원순이가 회장님 우리 여기 들려가라고 다니고 했더라고. 그게 다 맞아. 심지어는 우리가 이명수 기자하고 셋이서 엠버서 노보텔 그 결혼식장 축하객으로 갔었대잖아요. 그 연회장 그 현장도 가서 다 촬영하고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메간 매직 사건
메간매직 사건, 요거 그 반클리프 아펠 같은 그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뭐 금두껍인가요? 뭐 그런 것들, 금부치, 다이아몬드를 받았던 것들, 그 메간매직 돈을 받고 자리를 준 그 사건에 대해서 2월 23일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그 최재형 목사가 전달했던 디올백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원래 윤석열의 검찰이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 모두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종결해 끝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성재가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를 해가지고 김건희가 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고 문자만 보내도 그걸 알아보고 지금 보고를 했다는 게 밝혀져서 결국에는 박성재가 어제 내란 가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죠. 이진관 판사의 그 사이다 판결로. 근데 청탁금지법, 이 자기 사건 수사 무마를 해달라고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청탁한 이 사건은 특검의 그 수사 범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공소가 기각이 됐는데, 보니까 그 특검이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그거는요 종합특검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만약에 안 하면 경찰이 하면 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그거 다시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면 돼요. 공소 기각됐다고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다. 네, 끝난 거 아니고 그거는 수사의 주체,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해서 된 것이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 별도의 사건으로 경찰이 해서 수사를 해서, 제가 볼 때 종합특검도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또 공소 기각되면 안 되니까 경찰이 그냥 수사해서 다시 한번 이게 박성재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디올백 사건 같은 왜냐면 이제 디올백 사건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명수 기자가 오랫동안 기획한 사건입니다. 서울의 소리 요즘 엄청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서울의 소리는 항상 좀 어려웠어요. 부자 채널도 아니고. 근데 이명수 기자가 본인 자비로, 이명수 기자는 아마 크리스찬 디올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김건희가 막 크리스찬 디올 신발 신고 나오고 이런 거를 막 혼자 막 검색을 해가지고 저거 좋아하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마 신세계 명동인가요? 거기를 아마 처음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명수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없는 돈에 살 수 있는 건 크리스찬 디올밖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샤넬을 사지 그랬냐, 뭐 샤넬 싫어할까, 김건희가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네, 여기 지금 뭐 알겠습니다. 선고 예정 여기도 오타네요. 6월 23일이 아니고 6월 26일입니다. 예, 6월 26일이고 도이치모터스는 2심에서 유죄가 됐다. 어찌됐든 그 디올백을 자기가 사서 최재형 목사한테 주고, 최재형 목사에게 이 손목시계형 몰카를 주고 그렇게까지 굉장히 그 취재 과정이 한 2년, 거의 2년, 1년 6개월 가까이 취재와 보도까지 오래 걸렸던 사건인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검찰에서 무마를 해버렸죠. 무마를 했고. 근데 그 사건이 왜 중요했냐면, 김건희가 디올백으로 훅 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한테 받았던 뭐 반클리프 아펠 같은 그 고가의 목걸이를 돌려줍니다. 옛날에 내가 이거 받은 거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은 그거 나 돌려줬어요라고 주장을 하지만, 디올백 사건으로 훅 갈 뻔했잖아요.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이게 뭐 집권했다고 다 무마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어렵게 무마를 했나 보죠. 근데 그 어찌됐든 서희건설 거기 돌려주고 한 그런 행위 자체가 디올백 사건으로 촉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수, 장인수 기자가 굉장히 용기 있게 취재 보도를 잘 했다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보도를 했을 때 레거시, 그러니까 재래식 언론들이 아무도 안 썼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서울의 소리 보도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썼어요. 무서워서 아무도 안 쓰다가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민주당이 그 디올백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그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기사들을,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데, 그런 기사들을 쓴 거죠. 그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된 거는 한참 뒤고, 아마 MBC, 제 기억에 그때 이명수 기자가 이거를 MBC랑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이명수, 장인수 기자가 MBC 보도국과 이야기도 했는데 MBC에서 이걸 안 하겠다고 킬했습니다. 킬했어요.
그런 비화가 제 문득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보시면 명태균 여론조사 공짜로 받은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는데 이거는 무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제 특검에서는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줬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윤석열과 명태균, 김건희와 명태균의 통화 녹음 파일이 전부 다 공개가 돼서 온 국민이 다 들었는데 수십 번 들었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준 대가로 공천을 준 게 아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입증이 부족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김건희, 윤석열은 같은 경우에는 공짜 여론조사는 무죄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윤석열은 아직 안 나왔죠. 근데 김건희는 나왔고 명태균 씨도 무죄가 됐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이제 3,300만 원 입금한 내역이 있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내용, 오세훈이 질질 짰다. 시장 만들어달라고 질질 짰다.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을 만났고 그 이후에 그렇게 됐다. 근데 그 명태균 씨의 말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세훈의 스폰서와 김한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은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닌데 이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맞잖아요. 그거는 김한정의 육성 파일 제가 많이 공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거는 거기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오세훈 시장의 선고가 다음 달 20일인데 요것도 만약에 1심에서 오세훈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사건은 너무도 심플한 사건이라서 2심은 추가로 증거조사나 증인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2개월 안에 나와요. 아무리 늦어도 석 달 안에 2심이 나오면 1심의 유죄가 2심에서 확정이 되고 633 원칙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1심은 6개월 안에 하고 2심은 3개월 안에, 3심 3개월 안에. 633 원칙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아마 7월에 나오니까 석 달 후인 10월에 2심이 나오고 그로부터 뒤에 석 달이 이제 내년 1월이니까 이 사건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자기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명태균의 주장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고 본인의 판사가 판단했을 때 명태균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 사실은 판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판결문에 보는 어구들이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안 돼. 내가 어떠한 의심도 안 갖게 검사 니네가 나한테 증거로서 확신을 줘. 라는 게 이제 우리 판결문, 항상 판사들이 하는 판결문에 쓰는 내용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안 된다.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안 들 정도로 있는 게 이거는 명태균 씨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여론조사를 수행한 강혜경 씨. 명태균과 강혜경은 명태균 사건 터지고 악마가 됐죠. 강혜경이 폭로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뉴스토마토에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협조해 준 게 강혜경 씨였습니다. 이 둘은 법정에서 원수가 됐지만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나요? 이 두 사람이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게 오세훈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은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미스터리죠. 오세훈은 지금 1심 선고 나오게 생겼는데 홍준표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왜 안 하죠? 작년에 김건희 특검에서 했어야 되는데 홍준표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수사를. 윤석열 정권 때 창원지검에서 오세훈 처음 수사한 거예요. 이재명 정권에서 수사한 거 아닙니다. 오세훈은 자꾸 이게 기획수사, 하명수사 그러는데 이재명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가 아닌데 무슨 하명수사예요. 그거는 윤석열, 김건희 때 한 수사인데 창원지검장이 그때 정유미, 최근에 아시죠? 정유미라고. 그분이에요. 기자들 모아놓고 여러분 이 명태균 사건은요. 솜사탕처럼 부풀려진 사건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던 여자인데 하여튼 그분이 최근에 대전 고검인가 갔다가 자기 좌천당했다고 가처분 소송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때 창원지검이 정치자금법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기소했다면 이거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창원지검이
정유미 검사장 때 2024년 11월, 10월 그경에 내란 터지기 직전에 공직선거법을 불기소해버려요. 정치자금법을 어떻게 할 줄 어떻게 할 줄 모르던 와중에 내란이 터진 겁니다. 근데 지금 법원 판결을 보면, 어제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도 보면 결국에는 당시에 윤석열이가 내란 당일 2024년 12월 3일 당일에 명태균이가 구속 기소가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알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명태균이가 구속 기소가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김건희, 윤석열 녹음 파일 등등에서 다 폭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